Because anything you say with enough certainty over and over again, your brain believes it. Once your brain believes it, it makes it happen. Can you train yourself for passion? Can you train yourself for certainty? Drive's already inside you. All we got to do is awaken them up a little bit more, a little more hunger. 결심이나 결단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쉽게 말하면 목표를 세우는 건데, 목표를 세울 때도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느껴야 되잖아. 진짜로 그렇게 느끼려면은 당연히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지. 그 일관성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일단 우리가 목표부터 설정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좀 더 현실처럼 느낄 수 있는지, 그 결단을 어떻게 하면 진실로 느낄 수 있는지. 왜냐면 지금 내가 당장 목표를 설정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어. 이게 진짜 같지 않고 이게 이루어질까 의심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은 건가, 그런 개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상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 있을 거란 말이야. 도달하고 싶은 어떤 그런 목표라든지 그걸 한번 잡아보자는 거지. 우리가 일단 여기 모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관계잖아. 근데 그 관계라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고 타인과의 관계가 있어. 나와의 관계를 잘하고 싶다 하면은 자존감을 높이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기적 같은 현실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일단은 가장 미래의 어떤 이상적인 꿈, 그걸 일단 한번 적어보자. 내가 정말로 이상적으로 이루고 싶은 게 뭔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썼지?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내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우리의 출발선을 알아야 돼.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문제점, 어떤 거를 변화시키고 싶고, 뭐 문제를 만들어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시작점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있는가, 뭘 바꾸고 싶은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나한테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한번 적어보는 거지. 나한테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나는 정말 이거를 내가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이거를 변화시키고 싶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 근데 사실 어떤 거를 썼든지 정말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면은 다 할 수 있을 거야. 사실 못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지. 왜냐면 이미 누군가는 그걸 해낸 현실에 대해서 너네가 적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너네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아야 돼. 나보다 꼭 모든 자원이 풍족하고 모든 환경이 완벽해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야. 오히려 나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을 가능성이 크고,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그런 목표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커. 안녕하세요. 우선 제 이름은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로 20대고 지역은 지금 원룸 자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20년 3월인가 2월에 하우드형 이론 수업을, 그 당시엔 제가 모태솔로였고 이제 여자를 만나고 싶고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친구도 만들고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처음에 YMC를 찾아왔고, 이론반을 수강하고 실전반을 한 번인가 두 번 수강하면서 지금 현재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사실이고, 그럼 왜 다시 오게 됐냐? 우선 제일 큰 거는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스스로 제 머릿속에 제 자신이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제가 사회성이 없다, 제가 재미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스스로 머릿속에 계속 하는데, 물론 밖으로는 이제 낮은 가치를 표출하면 안 된다 해서 참고는 있지만 머릿속에 그 생각이 1년, 2년이 지속되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또 정립하고 싶어서 왔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변화시키고 싶은 거는 일단 저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좀 건강하게, 스스로를 좋아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제 픽업을 할지 아니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지 그때 가서 결단을 내리는 게 지금으로 제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름은 이고요. 나이는 30.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진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이성관계에 있어서. 애초에 형을 만나기 전에 1200번의 어프로치. 결과 하나도 없었고, 하워드 형이 이제 복귀한다고 이제 카페 올라오면서 처음에 컨설팅을 시작을 했거든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형이랑 교육을 유선 어프로치를 받으면서 이 사람 진짜다라고 느끼고, 형한테 이제 교육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지금 이제 프리미엄 코칭을 듣고 있는데, 정말로 엄청난
지금도 아직 족밥이지만 가야 될 길 멀지만 형한테 교육을 받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그때 지난번에 스승님께서도 한번 만나주셔서 이태원에서 만났을 때 3번의 여성들과 순간적으로 애프터 잡아버리고 까지 하고 한동안 또 고통받다가 이번에 또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제가 아까도 제 목표에 항상 제 노트에다가 항상 100번씩 적어놓고 목표를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이제 항상 적어놓거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로는 데이게임시 연락처 3개, 그리고 주일에 애프터 및 LTR 3명 유지, 그리고 최종 목표는 형처럼 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왜냐면은 형이 도달하셨던 그 정상을 나도 한번 찍어보겠다는 그 결단을 내렸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형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오게 된 계기는 이성관계의 풍족함을 누리고 싶고, 형의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너무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저도 솔직히 저한테 기대가 돼요. 왜냐면 스승님 교육을 받고 있고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고 좀 더 좋은 감정 상태 속에서 더 매력적인 사람, 소위 말하는 내추럴,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급 성장했을 때 주변 마스터 트레이너들 너랑 달리고 싶다라는 그런 현실까지 한번 도달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뿐이 아니라 저 자신과의 약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한번 제 목표 이뤄내보고 싶어요. 인생 목표가 4개가 있지만은 그 중에 지금 1순위는 이성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는 남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요즘 필드 나가면서 여성들한테 많이 피드백 받는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보다 사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춰.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를 할 때 내가 가진 어떤 그 잠재력이나 그 한계치를 다 사용해서 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더 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이나 이런 잠재력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그거를 다 사용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고 했을 때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갖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는 내가 그런 나의 그런 잠재력이나 이런 한계치를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모션이 있느냐,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어떤 행동이 있느냐, 어떤 실천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또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 우리가 살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실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아개방 훈련을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크 스테이트나 뭐 셀프 어뮤즈먼트나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가장 기분 좋은 상태, NLP에서는 자원이 풍족한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풍족한 상태에 도달을 하려면 풍족한 상태, 자원의 그런 게 풍족해서 어떤 자원이든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태, 그게 열정일 수도 있고 끈기일 수도 있고 집념일 수도 있고 정말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런 건 아니면 정말 그 자기 확신과 자신감과 당당함과 어떤 뻔뻔함과 그냥 내가 합당하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과 신념과 그런 것들이 정말로 막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 그럼 지금 방금 말한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어떤 감정이나 이런 피크 스테이트를 잘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다시 어프로치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새로운 여자를 만나야 되나? 뭐 이렇게 막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우리가 그런 피크 스테이트를 잘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런 피크 스테이트를 경험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싸이 콘서트에 가. 막 챔피언 이제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막 열리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막 무아지경이 돼. 최근에 그런 뭐 콘서트 같은 데 가본 적 있어? 거기서 어땠어? 즐겼어? 너무 좋았지. 근데 왜 들어오면서 힘든 척 하면서 들어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거기에 우리는 어쩌면은 중독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기분이 좋게 하는 거는 되게 어색하고 이상해. 안 그래? 내가 스스로 기분이 좋아진다. 지금부터 우리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알았어? 다 같이 해보자. Feel good. Feel good. Feel good. Feel good. 진짜 너의 어떤 목소리나 톤이나 에너지나 목소리 크기나 너네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다 동원을 해서 행동이나 액션까지 넣어서 feel. 다시 한번 feel. good.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럼 형이 지금은 시켜서 한 거잖아. 근데 본인이 딱 느낄 때도 내가 시켜서 했다고 해도 여기에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시켜서 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뭔가 진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진짜로 바꿔낼 수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최소한 나 자신에게는 사실인 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고도 해. 왜냐면은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없어. 아무도 없어. 그거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 알아? 그걸 알려면 종교적으로 들어가야 돼. 과학자들이 알아? 그냥 예상만 할 뿐이야. 실질적으로도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대중들이 믿는 건 진화론이야. 근데 창조론을 믿는 사람도 있어. 그거를 고민해봐도 결론은 네가 뭘 믿고 싶으냐, 이게 끝이야. 너 창조론 믿을 거야, 진화론 믿을 거야, 뭐 믿을 거야? 우리가 교육받은 거를 믿는다 했을 땐 모두가 진화론을 믿어야지. 안 그래?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새롭게 선택해서 뭔가를 믿을 수도 있어. 진화론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다 학습된 것이라면, 내가 뭐 산다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대응적으로 환경에 맞춰서 환경이 이끄는 대로 콘서트장 가면은 신나야 되니까 와 하다가 다시 오면은 나는 이게 아니니까 그냥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하고. 그건 누가 정해준 거야 도대체? 마룬5 콘서트에 갔을 때는 정말 신나고 즐겁고 재밌었어. 근데 여기 강의장에 들어오는데 고통스럽다, 괴롭다, 힘들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의 어떤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여자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왜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목매서 왜 통제할 수 없는 거를 왜 그러고 있냐? 너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고 너가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통제를 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고 나의 의지가 꺾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결핍한 상태로 들어가. 그럼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들어가. 근데 사실은 모든 어떤 코칭 프로그램이나 누구든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의 이런 어떤 확신이나 믿음이나 신념이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신념을 가질 수 있으면, 계속 이제 챔피언에 못 오르고 있다가 이번에 토니 로빈슨한테 그 팀 코칭을 받은 거야. 그래서 NBA 선수들이 토니 로빈슨한테 코칭을 받아. 그러면은 궁금하지 않아? 도대체 어떤 교육을 했을까? 이 사람들 도대체 뭘 배웠을까? 그러면 결론은 피크 스테이트야. 그럼 그 피크 스테이트라는 게 뭘까? 우리가 좀 알면은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자아개방 훈련이나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 거지. 자아개방 훈련이나 셀프 어뮤즈먼트나 피크 스테이트나 아주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있었던 그런 개념이야. 그러면 10년 전에 있고 20년 전에 있고 30년 전에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최고의 퍼포먼스나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느냐. 물론 365일 24시간 동안 그렇게 열린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뜻하진 않아. 하지만 우리가 열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돼. 열린 상태가 아니라 닫힌 상태에서는 뭔가 멘트가 필요할 것 같고 할 말이 없고 뭔가 긴장이 되고 뭔가 결핍함이 느껴지니까 그런 어떤 결핍함에서 할 수 있는 내적 커뮤니케이션이나 외적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만 이루어져.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피크 스테이트에 도달할 수 있으면은 그 피크 스테이트 도달함으로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져. 근데 그거는 실제로 경험을 해본 사람만 사실은 알 수 있지. 뭐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자의식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이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도 변해야 되고 말도 변해야 되고 생각도 변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해야 돼.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언어적인 게 7%에 뭐 목소리나 목소리 톤이나 목소리 크기나 이런 것들이 한 40%, 그리고 50%가 이제 육체적인 거잖아. 피지얼러지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실천력이나 어떤 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게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 feel good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주도적으로 이 feel good을 진짜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야. 내가 어프로치를 할 때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했으냐. 나는 내가 좋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최고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언어적인 7%의
힘만 가진 커뮤니케이션이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나의 어떤 액션이나 구체적인 거나 아니면 나의 목소리나 톤이나 느낌이나 바이브나 에너지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일관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컨그런스라는 거거든. 일관성이라는 거. 우리가 여자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우리가 나 자신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내가 믿어지는 거 일관성이 높은 거야.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 그러면 일관성이 낮은 거야. 우리가 만약에 높은 가치가 되고 싶어. 여자한테 접근을 해. 높은 가치의 일관성이 나타나. 그럼 이게 믿어지는 거야. 낮은 가치에 막 그런 것들이 보인다. 높은 가치에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자는 판단을 하고 느끼는 거야. 내가 높은 가치냐, 낮은 가치냐는 그냥 느껴지는 거야. 일관성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숨길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게 그냥 나타나니까. 안에 있는 대로 나오니까. Self is always coming through라고 상응의 법칙 안에 있는 대로 나온다. 우리의 외부 세계는 내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안에서 느끼는지나 내가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는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야. 우리가 후련할 때 적절하게 하는 걸 바라진 않아. 그 정도로 할 거면 사실 후련 안 해도 돼. 그리고 그 정도로 해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더 폭발시키지 않아요. 과하게 해야 돼. 과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네. 과하게 하는 게 해답은 아닌데 과하게 해야 돼. 축구 선수들도 막 훈련할 때 오히려 더 과하게 하면 과하게 했지. 축구 경기 뛰는 만큼만 훈련하진 않는단 말이야. 안 그래? 더 힘들게 하고 더 과하게 하고 더 체력을 키우는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지. 지금 목소리는 굉장히 컸어. 네. 근데 이게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 그 목소리의 어떤 진정성이나 가치를 담으려면 우리가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거기에 확신이 들어가야 돼. 너 자신을 밖에서 구하지 마라. 봐봐. 너 자신을 비슷하지? 밖에서 구하지 마라. 크게 하고 울리고 좋아. 근데 너 자신을 밖에서 구하지 마라. 이런 확신이 들어가야 돼. 확신이 없으면 그냥 야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바이브나 이런 것들이 이게 최대 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 그냥 소리만 지르면 되는 게 아니니까. 형이 항상 강조하지 마. 소리만 지르면 절대로 안 돼. 다시 한번 해보자. 너 자신을 밖에서 구하지 마라. 중요한 거는 적절히 하고 적당히 하는 게 아니야. 과하게 해야 돼. 네. 힘들면 교체하고. 다시 한번 한번 더 해볼래? 네, 한 번만.